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한때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JTBC가 취재해보니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본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입니다. 2021년 7월에 국회에서 발의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소득과 합해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내용입니다. 발의한 의원들을 보니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이름이 두 번째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 의원은 가상자산인 코인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김 의원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던 겁니다. 어제 김남국 의원이 의혹을 해명하면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근거로 전문가와 함께 김 의원의 코인 지갑을 역추적했습니다. 코인은 지갑의 주소만 알면 누구나 쉽게 거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의 지갑을 보면 2022년 1월에 빗썸 거래소에서 위믹스 코인 41만여 개가 보내진 것으로 나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역추적해 이 지갑과 연결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지갑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빗썸에서 업비트 지갑으로도 85만 5천 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낸 것으로 나옵니다. 이 전문가는 당시 김 의원이 많게는 127만 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가치가 적어도 85억 원, 많게는 100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당초 알려진 60억 원 어치보다 더 많은 양이 될 수 있어 위믹스 코인의 보유 경위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위믹스 코인을 보유량과 보유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보편적 가치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가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보수 진보를 떠나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간 대통령은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100일 사이에 기조가 확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지난 보수 정권 때 나왔어야 될 단어들이 이때 등장하거든요. 불법 투쟁 법과 원칙.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른바 노조와의 전쟁을 벌인 윤석열 정부 1년. 노동과 노조에 대한 공격은 정치의 도구가 됐습니다. 3, 4분기, 4, 4분기에는 국정기조가 바뀌고 최근에 노조 회계, 조합 투명성, 비리, 부패라는 단어까지 끌고 오면서 이데올로기적인 프레임을 씌운 거죠.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정치가 혐오를 부추기고 지지를 얻습니다. 정작 나날이 열악해지는 노동의 현실은 혐오의 시선 속에 가려집니다. 그 사이 노동자가 노동을 멀리하고 갈등은 더욱 극단의 해법을 찾는 악순환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설 노조를 조직폭력배에 빗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하면서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스타파가 노조 혐오를 만드는 사회의 연결고리를 분석하고 혐오에 가려진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주한미군의 소총 사격장이 새로 들어섭니다. 경남 창원, 그것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몰려있는 도심 한가운데입니다. KBS 취재 결과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자치단체나 주민들과 협의 한 번 안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영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을 짓기 위해 지난 3월 벌목을 시작했습니다. 최대 15,000제곱미터 규모로 추정되는데
2년 뒤 완공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사격장 위치입니다. 반경 1.5km 안에 1,1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쇼핑시설, 공단이 밀집해 있습니다. 안전과 소음 등 피해가 불보듯 뻔하지만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국방부가 관련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KBS 보도 이후 주민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자 주한미군은 사격장 개선 공사를 공사 2달여 만에 잠정 중단하기로 오늘 전격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라 해당 사업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 같은 해명은 소파 규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 개정된 소파 양해사항 3조 1항에는 지역사회 건강 및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동위원회에 의해 범위가 정해진 시설 신축 또는 개축은 대한민국 정부에 적시 통보, 협의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의 이번 사격장 공사가 소파 위반인지 여부를 질의했지만 국방부는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3.2km) 도보로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로 배정받고 있는 순천 가곡동의 한 임대아파트. 법정 통학거리 1.5km를 훌쩍 초과했지만 아파트 사업자가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다른 곳과 달리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우선 통학버스라도 운영해달라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근거로 통학버스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교육청이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만큼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겐 통학버스 운영을 포함해 입주학생을 위한 그 어떠한 부담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문제의 감사원 지적사항을 살펴봤더니 실제 취지는 교육청의 주장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받기 때문에 교육청이 대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교육청이 입주학생을 위해 비용을 내라는 취지인 건데 교육청은 사업자의 비용 면제 부분만 강조해 통학 대책 자체가 생길 수 없다는 선택적 확대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도심 팽창과 학령 인구 감소, 근본적으론 상반된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원거리 통학 문제. 도심 팽창에 맞춰 통학구역 조정이나 학교 신설 또는 다양한 지원 조례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동안 순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아파트 사업자에게 통학버스 운영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미뤄왔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건 보도 이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한 전남도교육청이 도시지역에 통학대책을 마련하는 특별 전담 조직을 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지역 정치권도 1.5km 밖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대책을 마련하는 조례를 고민하고 있어 늦었지만 변화의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